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국제 해커 그룹 어나니머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해인 2022년 2월 한 단체는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항의로 러시아 국영 TV 채널을 해킹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 국영 TV 채널이 평소처럼 정규 프로그램을 송출하다가 갑자기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대신 우크라이나에서 폭탄이 터지는 장면과 전쟁의 참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군인의 짧은 영상이 등장하는 소동이 있었죠. 영상은 빠르게 유포되기 시작했고 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SNS 계정에서도 공유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과 이란 정부 사이트는 물론 미국 CIA, FBI 정부 사이트까지 해킹하는 등 수많은 단체와 종교 등을 공격하며 정의와 표현의 자유, 인터넷 검열 반대를 외쳐온 단체가 있죠. 이 단체의 정체는 오늘의 주제인 국제 해커 그룹 어나니머스입니다. 어나니머스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떻게 생겨난 조직일까요? 어나니머스는 전세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국제 해커 단체입니다. 우리는 어나니머스다, 우리는 군단이다,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는 잊지 않는다, 우리를 맞이하라를 표로 삼고 있죠. 어나니머스는 어떤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베일에 쌓여있어 실체가 불분명합니다. 또한 리더 같은 핵심 인물이 따로 있지 않고 조직도 없이 분산 명령 구조를 갖고 있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사실 조직이라기보다 해커들의 느슨한 연합체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 공격 계획을 제안하면 그 취지에 찬성하는 전세계 개인 해커들이 동참하는 형태로 운영되거든요. 어찌됐든 이들은 분명한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목적을 지니고 있고 해킹 행위를 통해 대중들의 시선을 끌어 자신들의 의사를 구현하거나 대상의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이런 목적성을 지니는 해킹 행위를 일컬어 핵티비즘이라고 하죠. 핵티비즘이란 해킹과 행동주의 액티비즘의 합성어입니다. 핵티비즘은 정치, 사회적으로 저항적 성격을 지닌 해킹이라는 점에서 사적인 이해관계나 지적 호기심 등으로 행해지는 개인적 해킹과 시스템 파괴적인 크래킹과는 다르죠. 그런데 왜 핵티비즘 단체의 이름이 하필 익명이라는 뜻의 어나니머스일까요? 이유는 어나니머스가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커뮤니티 사이트 포첸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포첸에서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어나니머스란 이름으로 글을 올릴 수 있고 지나간 게시물은 자동으로 지워지는 게 특징이죠. 포첸에서는 여느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신상털이나 타 게시판 혹은 타 사이트 이용자와의 사이버 전쟁 등이 종종 벌어지곤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누군지 찾아볼 테면 찾아봐라는 조롱의 의미로 We are Anonymous란 문구를 남기던 것이 어느새 이들이 지칭하는 이름이 됐다는 것이 어나니머스 기원에 대한 가장 유력한 추측이죠. 이후 점차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어나니머스는 포첸에서 따로 독립해서 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 어나니머스는 지금처럼 국가, 정부기관, 종교 같은 거물을 공격하는 단체가 아니었죠. 2005년 전후 활동하는 초창기에는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등 서브컬처 관련 사이트에서 주로 활동했기 때문에 대중성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에서 네오나치 그룹, 인종차별주의를 표방하는 그룹을 응징하는 수준에 그쳤죠. 이런 어나니머스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된 것은 2008년부터입니다. 2008년 어나니머스는 신흥 종교인 사이언톨로지의 전산망과 통신망을 해킹해서 마비시켰는데 이유는 사이언톨로지가 교인인 배우 톰 크루즈의 정신적으로 불안한 모습이 담긴 회견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유튜브에 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이언톨로지교는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를 부인하고 과학기술이 인류의 재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일종의 사이비 종교이죠. 사이언톨로지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너니머스는 사이언톨로지교를 적으로 선언하고 사이언톨로지교의 악습을 철폐한다는 명목으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반사이언톨로지교 운동을 벌였습니다. 사이언톨로지교 관련 영상을 인터넷에 노출하고 디도스 공격, 대량 팩스 전송 등의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죠. 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등지에서 약 8천여 명의 사람들이 어나니머스 회원을 자청하고 가두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가이포크스의 가면을 착용했는데 이때부터 가이포크스 가면이 어나니머스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죠. 이 사건 이후 이름을 널리 알린 어나니머스는 앞서 언급했듯 다양한 해킹 활동을 이어가며 자신들의 존재를 과시하고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2010년 어나니머스는 사이버 로빈후드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 세계적인 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를 지지하며 대신 싸워주었거든요. 위키리크스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다루었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 말 위키리크스는 미국 정부의 외교 기밀 문서를 폭로한 탓에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아 주수입원인 기부금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마스터카드와 비자, 페이팔 등이 위키리크스의 후원 계좌를 폐쇄해버렸죠. 이 상황을 지켜보던 어나니머스는 마스터카드, 비자, 페이팔 사이트의 디도스
디도스 공격을 하면서 위키리크스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사실 한번 공격했다는 것이지 이 일로 위키리크스가 다시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등의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공익 해커 그룹이란 이미지로 어나니머스를 바라보게 되었죠. 명성을 얻은 어나니머스는 정부 기관이나 글로벌 기업 같은 거물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에는 아랍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자 어나니머스는 아랍 시위대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튀니지, 이집트 등 독재국가 정부 사이트를 공격해 마비시켰죠. 터키 정부에 반대하며 터키 외 웹사이트를 목표로 해킹하는가 하며 이란, 시리아, 리비아, 알제리 등의 정부 시스템 또한 해킹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가 유혈 사태에 참상을 전하는 블로거나 트위터 이용자들을 감시하는 이른바 시리아 전자부대를 창설하자 감시 장비를 공격하고 시리아 대통령의 개인 이메일까지 해킹해 세상에 공개해버렸죠. 같은 해 말에는 화살의 방향을 미국의 보안 관련 민간 전략 정보 분석 기업 스트래포로 돌렸습니다. 어나니머스는 스트래포의 고객에는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로키드 마틴 등의 기업과 UN 미국 국방부 등 공공기관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스트래포에서 받은 정보로 세계를 억압하고 착취해왔다고 주장했죠. 어나니머스는 스트래포 고객의 카드 정보를 이용해 적십사, 세이브 칠드런 등 자선단체에 기부까지 해버립니다. 2012년 어나니머스 회원 몇 명이 악명 높은 멕시코 폭력 조직 제타스에게 납치되자 제타스 조직원 개인정보를 해킹한 내역을 다른 조직에 넘기겠다고 협박을 해서 납치된 회원을 간단히 석방시켰죠.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2012년 타임지에서는 어나니머스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에는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를 해킹해 회원 9,001명의 명단을 공개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죠. 그 밖에도 대표적인 인종차별단체인 KKK와 사이버 전쟁을 선포하기도 하고 비밀리에 운영되는 아동 착취 사이트의 회원 1,589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어나니머스는 정의의 수호자처럼 보입니다. 얼굴 없는 영웅들이죠. 물론 불법이기는 하지만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우리가 상상 속에서나 꿈꾸던 통쾌한 복수를 실제로 행하는 이들이니까요. 그런데 어나니머스가 정의의 수호자인지 아니면 그냥 자의식 과잉의 범죄자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단 이들이 하는 짓은 범죄가 분명합니다. 거기다 언급한 스트래포나 우리 민족끼리의 사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 어나니머스는 단순히 사이트의 서버를 마비시키는데 그치지 않죠. 해킹을 통해 회원 정보를 빼내 이를 무차별 폭로하는 것이 이들의 진짜 무기입니다. 이는 해킹을 당한 대상에 경제적 피해를 주는 수준을 넘어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불법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들이 하는 짓은 시점에 따라 선악이 불분명합니다. 그냥 자기들이 느끼기에 나쁘다 하면 무조건 공격을 하죠. 실체가 없는 단체이기는 하지만 이들은 비슷한 사상과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가진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볼 수는 없죠. 소속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애초에 어나니머스는 무정부주의인 아나키즘을 지향하는 집단이기도 합니다. 질서 없는 정의라 글쎄요, 이게 이루어진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할 겁니다. 혼란이겠죠. 이렇다 보니 세계 각국은 어나니머스 회원에 대한 검거 작전을 진행 중입니다. 2012년부터 CIA와 인터폴의 공조 수사로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 유럽과 남미 15개 도시에서 어나니머스 회원 용의자 25명이 체포되기도 했죠. FBI에 체포된 해커가 동료의 소재를 수사당국에 넘긴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나니머스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익명으로 활동하는 데다 사실상 실체가 없다 보니 어나니머스를 없앨 수는 없죠. 사건별로 범죄가 될 만한 일이 있다면 일일이 체포하는 게 다입니다. 호주 매체 더 넥스트 웹은 어나니머스를 고담시 시민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자경단어 배트맨에 비유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크나이트 어나니머스에게 딱 어울리는 이름이기는 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나니머스는 고담시 배트맨일까요? 아니면 그저 과시욕이 넘치는 허울 좋은 범죄단체일까요? 국제 해커그룹 어나니머스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